이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대학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가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대학별로 졸업 유예 제도가 제각각이고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등 체계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시고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졸업 유예 제도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시작된 지 꽤 됐죠? 그렇습니다. 안타까운 일인데요. 네. 이 경제난 또 취업난으로 이어지면서 네. 이 5학년 들어보셨습니까? 대학교 1, 2, 3, 4학년은 들어봤는데 네. 그러고는 졸업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대학교 5학년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네. 이 졸업을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. 대학 4년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. 안 하는 거죠? 못하는 건 아니겠죠? 안 하는 것을 또 못하는 이유로 봐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안 한다기보다는 네. 해도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졸업 예정자 10명 중 3명 중에서 이 남학생들의 비율로 따져보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남학생들이 이 졸업 유예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여학생들의 비율은 이 남학생보다는 좀 적은 16.3%로 나타났습니다. 남학생 비율이 더 높네요.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? 그런 이유를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원으로 또 진학하고 또 이 남학생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군대를 안 가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는 데다가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이 생각들이 야, 직업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해? 이런 어떤 인식들도 강하게 포장되기 때문에. 여성들은 뭐 단기직이라든가 임시직을 해도 크게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 남녀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문제겠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 사회 통념이 남아있던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보면 이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일 텐데 여전히 이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부담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남학생들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사회관념이랄까요? 그런 측면 때문에 물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만 스트레스 더 받는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공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? 전공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.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. 이 계열상으로 우리가 전공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상을 하셨겠지만 사범 계열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학교의 교원이 되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. 이 사범 계열의 경우가 이 56.3%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들 수 있겠는 게 최근에 나오는 교원 임용 논란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.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원으로 못 간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. 아니죠?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생들은 꾸준히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수요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, 공급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. 또 경상계열, 경상계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에 많이 들어가는 계열이라고 기업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대기업 또 심지어는 중견기업마저도 채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. 또 사회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거에는 철학, 또 심리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짝 취업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실용적으로 바로 와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전공들을 이 기업들이 더 찾다 보니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인문계열, 법학계열인데 조금 그래서 사정이 다른 것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이 학부를 졸업했지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공학 계열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, 공학 계열의 이 졸업생들은 그래도 취업이 좀 더 수월하게 다른 전공과 비교했을 때는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범 계열이라든가 뭐 경상 계열이라든가 사회과학 계열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졸업을 바로 내년에 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뭐 이렇게. 전공별로도 중요할 텐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졸업 유예를 원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. 뭐 한 학기 정도면 한 학기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심지어는 4명 중에 1명 졸업 예정자 중에서는요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안 하겠다. 이런
응답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순된 졸업 예정자들의 공급과 수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파할 수 있을지 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참 보입니다.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죠? 그 어느 정도 하나 졸업을 미루고 있어요, 지금? 네, 올 상반기에만 이 전국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 이 졸업 유예자 수가 13,000명, 그러니까 10,000명을 훌쩍 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테고요. 근데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조금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줄어든 현상이에요. 실제적으로 졸업을 또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졸업을 안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각종 비용을 대야 되거든요. 또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제적 상황이 취업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을 못한다고 해서 졸업까지 못하고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거든요. 버는 돈은 없으면서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졸업 유예자들의 숫자가 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해야 타당할 것 같고요. 그리고 2, 3학점 정도, 그러니까 한 과목 정도를 남겨두고 졸업을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금 졸업 예정자 유예에 포함이 안 됩니다. 이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군요.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한두 과목을 남겨두고서 기술적으로 또 졸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졸업 유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?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.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더 준비를 잘하기 위한 것이죠. 인턴십 등 또 직무 경험을 쌓아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. 외국어 점수 또 스펙을 더 채워야 되고 요즘에 진짜 이 만리장성보다 쌓기가 더 힘들다는 게 스펙 쌓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면 무능력자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인식 또 명절날 정말 가기 싫거든요. 취업도 못한 상태에서는 또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큰 이유일 수가 있는데요. 신입직을 채용할 경우에 회사들이 공고를 내면서 졸업 예정자 이렇게 공고를 내기 때문에 물론 졸업한 사람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주로 초점이 졸업 예정자에 맞춰지기 때문에 졸업 예정인 상태에서 이 구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지금 졸업 유예를 하는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. 그 실제로 졸업 예정자들에 대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더 선호도를 갖고 있죠. 그렇습니다.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느냐가 정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졸업 유예의 비밀이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. 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본 스펙별 중요도를 보면 우리는 외국어 능력 또는 기술 전문 지식 이럴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이 가장 눈여겨보는. 그건 왜 그럴까요? 아무래도 이 구직 기간이 오래 걸렸던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. 그렇게 생각하는 또는 거죠. 인성 평가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또 차별화되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이미 뭐 여러 가지 응시했지만은 뭐 떨어진 거 아니었느냐. 그렇습니다. 그런 실패의 경험을 높게 사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이 졸업자들에게 오히려 더 이 부정적인 점수를 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냉정한 현실입니다. 다른 것이 이제 졸업 평점, 이 전공의 직무 적합성, 또 출신 학교 어학 능력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최종 학교 졸업 시점.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더 졸업을 미루는 이 대학교 5학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그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. 이런 점들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. 졸업 학교 또 이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인상 등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상당히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했는지 여부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. 바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1차 서류 전형 때 이미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. 그런 말이죠. 졸업을 유예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뭐 한 학점 아니죠. 한 과목, 두 과목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졸업을 학점을 안 따는 거 아니에요, 결국은? 그렇습니다. 그러면 등록금을 다 내야 되나요?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또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또 학교 쪽으로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. 왜냐하면 학생은 그대로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작 졸업 유예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고스란히 또 학교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
살펴보면은 네. 대학 졸업 유예와 관련해서 금액적인 네.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졸업 유예자들이 이 2015년, 16년이네요.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등록금이 약 한 56억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는 이 25억 정도, 25억 정도가 예, 비용을 내는 죄송합니다. 다시 정정해서 소개를 드리면 올 상반기에 약 25억 원, 네. 2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요.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약 36억 정도가 졸업 유예를 하면서 학교에 낸 그런 등록금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말씀대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줄어든 이유는 아까 학교에 내는 비용의 부담 때문에 또 졸업을 할 수밖에 억지로라도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이 비용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은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또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네.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정착되지 못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지금 이제 수업료를 또 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, 신의 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.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내고 싶지 않은데 학생들의 또 편의를 봐주면 학교 쪽은 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또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졸업을 유예하지 않고 있으면 각종 대학 평가에서 학생 수 대비 어떤 시설의 이용률 또는 공간의 확보율 점수가 떨어지는군요. 또 1인당 교수 1인당 학생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처럼 이중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졸업 유예, 이 대학교 5학년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급 제도를 만들어 갈까. 지나치게 우리가 시장에 맡겨 놓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. 그 안민석 의원이 말이죠. 네. 이런 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? 똑같은 내용입니다. 그래요? 학교로 하여금 이 졸업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 이 학생 편에 서서 그런 이 제도적인 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 안민석 의원이 노력을 했는데요. 이게 계류 중이다가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 또 학생 측 입장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이게 대학 측하고 학생하고 이해관계 잘 안 맞는군요. 그러니까 시간만 끌다가 이것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과연 학생들로 하여금은 적게 비용을 내고 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. 또 한편으로 학교로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적게 받고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 가지 대학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이 졸업 유예 학생들이 대학의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해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확히 봐야 되겠네요.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리고 있고요. 궁극적인 해결책은 앞으로 대학생들의 어떤 수급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상 졸업 유예를 하지 않고 이 대학 5년생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이 수월하게 일자리가 많아져서 제대로 제때 졸업하고 제때 취업하는 그런 우리 사회 일자리 확충이 이 절실한 또 해결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. 복잡한 문제입니다, 그죠? 또 안타까운 현실이고. 일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단순히 대학의 그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. 전체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이고.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자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.